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께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될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 당국은 단순히 받았냐만 보고 바로 세금으로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세금을 매기기 전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미리 빼주는 장치가 있죠. 이것을 바로 공제라고 부릅니다. 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 매기기 전에 뺄 건 먼저 빼주는 장치예요.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공제 혜택 중에서도 결혼과 출산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도움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의 재산 상황과 증여 형태에 따라서 금액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도의 정식 명칭은 결혼, 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의 핵심은 기존의 공제 한도를 넘어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님이 무조건 현금 1억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금을 매길 때 그 1억 원을 세금으로 계산하는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준다는 뜻입니다. 현재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번 제도에 추가 1억 원 공제를 합치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파격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 즉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증여받았느냐, 누가 누구에게 줬느냐, 그리고 어떤 형태의 재산이냐입니다. 첫 번째, 결혼을 사유로 증여받은 시점인데요. 증여 시기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 즉 총 4년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4년의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 출산을 사유로 증여받은 시점입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 출산을 이유로 받은 증여분에 대한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공제 한도입니다. 결혼과 출산이라는 두 가지 사유가 모두 있더라도 이 추가 공제 금액은 평생을 통틀어서 1억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으로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증여자는 누구여야 될까요? 오직 직계 존속,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형제나 친척 등 다른 분의 증여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는 필수인데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이 공제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은 모든 증여 형태가 다 되는 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처럼 일반적인 재산 증여는 이해가 쉽죠. 하지만 보험 관련 증여 이익이나 무상 사용 이익 같은 세법상 증여제로 분류되는 특정 유형의 이익은 이 추가 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결혼,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세테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제도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시점에 미세한 차이, 직전 10년 합산 공제 금액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재산 형태에 따라 세금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이고 안전한 증여를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재정 계획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